안녕하세요. 맹지주택 구입은 맹지 탈출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드라마에서 해피엔딩 다음에 계속 행복하기. 이번 이야기는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과의 소송이 끝나면 그걸로 깔끔하게 뭔가 끝나는 게 아니고 후유증이 있다는 것과 맹지 탈출을 했는 부분. 여기 밤새 알려드렸던 공인중개사가 822번지 도로에 붙은 땅을 매입하거나 교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안 되면서 소송하기 전에 제가 이 822번지를 매입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평당 80만 원이었는데 금세 집 사는 돈을 빚을 갚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땅 사고 싶어서 흥정하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소송하고 나서 보겠다 그랬어요. 소송 기간이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가창에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가 투기 지역이라서 땅값 상승이 아주 가파른 편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료작물 토끼풀을 채취하러 다니면서 가창 구석구석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불모지 같은 땅을 주택지로 개발을 해서 갑자기 일종 주거지역 논밭이 평당 80만 원이었다가 소송이 끝나고 보니까 평당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의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22번지 이걸 매입하거나 여기 820번지 논을 매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822번지를 매입하면 길은 해결되고 또 820번지를 매입하면 이 주택 맹지 탈출은 못하지만 어떻게든 소유주가 같으니까 길에 접한 땅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예의상 822번지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까 822번지 매매할 생각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괜히 소송한다고 손해봤잖아요. 그동안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고 속으로 손해는 무슨 안 사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예의상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땅은 매매 의사가 없는 걸로 이제 판단하고 820번지 소유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820번지 소유주를 만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직접 찾아와서 매매하겠다. 그 당시 저는 꼭 필요하니까 그때 이분이 이걸 매입하기 2년 전에 공인중개사에 평당 50만 원에 매물을 내어 놓았었는데 거래가 안 됐어요. 이런 땅은 외지인이 살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인접한 땅에서 매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땅이라서 조금 흥정을 해서 평당 43만 원, 한 43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에 책정해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농협에 대출도 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법무사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출 없이 바로 직접 거래를 해서 820번지를 또 대출을 받아서 매입했어요. 요건 자랑 같은데 제가 요거 살 즈음에는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여기 소송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기력이 떨어져서 뭔가 일을 원활하게 못해서 대출금 갚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큰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1,000만 원을 보태줘서 무사히 일찍 갚았어요. 이렇게 맹지 탈출을 해서 이 820번지 논이 현재 제라늄 하우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꽃가꾸기 최고의 조건, 집과 집 앞에 하우스. 이런 꿈을 이루는데 꿈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고 돌아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억척스럽게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외부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었어요. 동네에도 뭐 나갈 일도 없었고 그냥 일만 하고 제가 농사 짓는 주변 어르신들께만 소통하고 또 그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동네 어르신 몇 분만 이렇게 논 주변에서 농사 짓는 논 주변에서 친하게 지냈지 동네에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했을 때 과거 10년 동안 주변에 있었던 일 어디를 가도 자꾸만 예전 부군수의 친척이다, 친구이다. 온통 부군수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빌려서 농사 짓던 땅이 일찍이 빌렸는데 그동안에 매매가 돼서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땅 주인이 바뀌어도 몇 년이 지나도 임대료를 1년에 1,000평에 30만원 그 돈을 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돈을 받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어르신한테 여쭤보니까 농로에 배수로를 묻기 위해서 주인을 억지로 찾았는데 주인은 아주 부자라서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돈이 넘치게 많기 때문에 그 뭐 임대료 그런 거 받을 생각 없다 하니까 강한영씨 그냥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텃세를 많이 하던 우리 동네 출신 공인중개사가 그 공인중개사가 정말 텃세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자기 상속받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해 불가일 정도로 텃세를 하는 게 참 그랬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그 토지 임대료 달라. 그거 자기가 관리한 테니까 자기한테 임대료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인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비서인지 뭐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소개해요. 본인은 탱화를 그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 근처에 사는 동네에 자기 이웃이 부군수하고 누구누구 부군수 아주 가까운 친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분이 왜 임대료를 받아러 와서 부군수 이야기를 왜 하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도 2009년에 와서 지금 2024년 12월이잖아요. 벌써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동네에서 일이 좀 있어서 동네 일을 좀 알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기서 봤던 사람, 저기서 봤던 사람, 나한테 뭔가 기분으로 쎄하다고 해야 되죠. 그런 이상한 걸 전달했던 사람들이 모두 부군수 친인척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제라늄 수집하면서 대구 시내 어떤 분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저한테 악담을 퍼부어서 1박 2일 엉엉 울고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크게 우리 동네에서 뭔가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시내에서 못된 사람이 이사를 왔다. 내가 뭘 못됐게 했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 서당에 사는 새댁이 뭐 똑똑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저를 못됐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부군수의 형수. 부군수의 형수가 저를 못된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군수실에 민원을 넣긴 했지만 그게 왜 지금에 와서 내가 못된 사람이 되었지? 그 부군수 친인척은 왜 아직도 내 이야기를 나쁘게 하고 다니지? 이번에 이 서류를 다 뒤지면서 생각했는데 부군수 친척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고 복덕방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는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공인중개사는 절대 당하지 않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한 건 인정 안 하고 이제 강안영이가 못됐다고 부군수 친인척한테는 충격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제가 소송 과정 중에서 국민신문고로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민원을 다 넣었죠. 스마트폰을 크게 활용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인터넷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AS를 의뢰했는데 우리 집 옆이 해관이 마을 해관 2층에 연결된 선이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리를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뭐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건 안 하는데 알게 모르게 물밑으로 뭔가 저한테 제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어디서 농사 짓는지 그런 걸 알기만 하면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임대료 30만원 곱하기 4년 120만원을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본인은 공인중개사 부군수가 이웃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좌를
받아서 제가 송금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아서 언제 줄까 생각하던 돈이어서 그걸 돈을 드린 것은 뭐 아깝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텃세했던 건너편에 농사 짓는 공인중개사도 부군수의 형수의 또 친척인 거예요. 그렇게 다 요리조리 엮어서 이제 제가 뭐 조금이라도 득보고 있는 일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뭐 해코지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고위직에 있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뭔가 손 쓸 수 있는 건 다 썼는데 저는 여기 들어앉아서 10년 이상의 그 세월 동안 제 볼일만 보느라고 마을에 나가서 뭐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살아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지금 부군수 형수가 저렇게 악담을 퍼붓고 다닌다고 해도 지금은 충격이 없어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을, 근데 고위공직자도 바로 건드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도 괜히 엮어지면 이렇게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부군수하고 엮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온통 부군수. 진짜 몸서리 나는 고위직 공무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저렇게 골치 아픈 맹지주택을 사서 정말 어렵게 맹지 탈출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집에서, 그리고 집 앞 논에서 현재는 꽃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도 저처럼 힘없는 사람의 민원도 잘 들어주고 힘있는 사람 편만 되어주는, 아직도 그런 기운을 주변에서 봐요. 힘있는 사람만 말 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행정기관의 행정처리도 그때하고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는 공무원이 뻔한 것을 민원 해결을 안 해줘서 소송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은 여기 근처 부변장으로 계시다가 또 달성군청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한데, 맞죠? 앞으로도 부조리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정치에 대해서도 안 들어요. 이거 소송하면서 속된 말로 시급했거든요. 그리고 구석구석 눈먼 돈을 먹기 위한, 그리고 천차만별인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한 이런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냥 내 볼일만 보고 내 일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제라늄 꽃망태의 제라늄 하우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예쁜 꽃을 피우는 아주 예쁜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꽃 가꾸고 있는 저도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봐서 지금은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있으면 꽃 가꾸면서 마음을 예쁘게 정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